코로나19 사태로 현재 경기 지수가 외환 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성 수신금리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게 내렸고 0%대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비중은 역대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내년 전국에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전망이 나오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직 보상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펀드 매니저의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미공시나 허위 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경기 지수가 외환 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수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그나마 재난지원금 효과에 소비는 회복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도란 평가가 나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수가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 등으로 지난달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투자도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5월 전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2% 감소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해 9월 이후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광공업 생산도 전달보다 6.7% 줄었고 해외 판매 수요가 위축되며 자동차는 21.4%나 줄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전달보다 4.6%포인트 줄며 2009년 1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5월 초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영역으로 서비스업 생산은 2.3% 늘었으나 여행업과 항공업, 운수업 분야의 타격이 커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달보다 4.6% 증가하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방역 전환 효과를 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병동치는 전달보다 0.8% 줄어든 96.5를 기록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1월 이후 21년 4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병동치도 전달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며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가 굉장히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청은 이번 낙폭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0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저축성 수신금리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게 내렸고 0%대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비중은 역대 최대치까지 불어났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4월보다 0.08%포인트 내린 2.81%로 199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52%로 0.0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고 기업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2.83%입니다. 5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정기예금 가운데 금리가 0%대인 상품의 비중은 31.1%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라임펀드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습니다. 사상 최대인 100% 배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금감원 앞에서는 라임과 디스커버리, DLF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연대 판매사들의 배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금감원 라임펀드 분조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100% 배상안 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임과 신한금투검사에서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 고지하지 않아 은폐,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 가입자 위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부당이득 100% 반환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불완전 판매 수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금감원 주요 분쟁 조정 배상 비율은 DLF가 최대 80%, 키코가 최대 41%였습니다.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며 분조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금감원 앞에서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100% 배상안을 촉구했습니다.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까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내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들은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준비 모임을 추진하기로 하고 운용사 인가 취소와 판매사 CEO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의 라임펀드 분조의 결과는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내년 말까지 풀릴 토지 보상금을 두고 민간업체와 공기업 간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50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직 보상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50조 원에 가까운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40조 원이 넘는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원과 LH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 등은 아직 보상 계획 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상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토 보상률을 수소 역세권이나 성남 복정만큼 끌어올려 현금 보상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존 측은 2013년부터 매년 발표해온 자료라며 1,500건이 넘는 전국 부동산 개발 정보와 50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토지 보상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인 왕숙, 계양 등은 영농, 영상인들이 많은 곳으로 수소나 복정만큼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수소, 복정 등은 입지도 좋은 데다 당시 민간업자들이 들어와 LH가 제시한 보상금보다 10%에서 20%가량 높은 금액을 주고 땅을 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해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막대한 유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토보상과 대토보상 니치의 보다 강력한 세제 혜택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만 원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져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앞으로 펀드 매니저의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장외 파생 상품 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 운용, 클라우드 펀딩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밝혔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펀드 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운용 경력과 운용 중인 펀드의 수익률 정도만 공시했는데 앞으로는 미공시나 허위 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또 공모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사회 간접 자본 등 특별자산 투자에도 금전 차익, 금전 대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신외관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인과 기업이 결산에 신중을 기한 결과 지난해 기업 감사 보고서의 정정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전년 대비 14%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969건이었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그동안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2018년 1,533건까지 늘어났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그러나 지난해에는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신외관법 효과로 정정 횟수가 1,319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신외관법 시행 이후 회사와 감사인이 결산에 신중을 기하며 정정 사례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공시 후 정정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정정은 전체의 52.9%가 한 달 이내에 이뤄졌고 평균 경과 기간은 7.2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평균 경과 기간 대비 2개월가량 짧아진 수치입니다. 감사보고서 정정은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가장 많았고 주석과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 오류에 해당한다며 사소한 오류라고 해도 감사보고서 정정은 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분 헌납 발표해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가족회의를 열어 제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결정했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 약 410억 원어치를 이스타항공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진 이스타항공의 통보식 발표에 제주항공은 시큰둥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분 헌납으로 인한 계약 주체 또 조건의 변경 가능성 등은 일방적 계약 변경에 불과하고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 문제도 지분 헌납과 M&A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항공업계는 이번 이 의원의 지분 헌납 발표에도 M&A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습니다. 여기에 법인이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엔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내일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일제히 개시합니다. 지난달 24일 판매를 개시한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도 내일부터 전 점포에서 장당 500원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합니다. 편의점들도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에 나섭니다. 편의점 판매 마스크는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정식 의약 외품으로 1인당 구매 제한은 없습니다.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은 내일부터 전 점포에서 600원짜리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5개 입 한 세트로 판매하게 됩니다. 같은 날 이마트24도 5개 입 2개 입으로 구성해 장당 각각 600원, 975원에 내놓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25일 GS25를 통해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GS 리테일은 내달 2일 GS 더 프레쉬, 랄라블라 매장으로 마스크 판매를 확대합니다. 올해로 27주년을 맞이한 2020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 자금 지원 기념식이 오늘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정경영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도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2020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기념하며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87개 업체에 정부 포상과 감사패 등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국민포장을 받은 신한건설산업을 비롯해 솔로몬 주택은 대통령 표창을, 하늘그린, 세지건설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은일종합건설을 비롯한 6개사가 받았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경기 지역 도시공사들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3기 신도시에 걸맞게 도식을 조금 더 특색 있게 디자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흥시는 서울대학병원이 들어서 이 첨단 바이오 메디컬 시티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이 조성돼 젊은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먼저 도시공사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예.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게 올해라고 하고요. 예. 도시공사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또 공단 시절과는 다르게 커졌잖아요. 예, 또 초창기 수장을 또 맡으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 주어진 역할, 임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공단 시절에는 그 비영리 사업을 해왔다면. 예. 해왔었고요. 그래서 공익적 지출 업무가 주된 업무였고요. 이제 공사로 전환되면서는 공익적 수익. 그래서 이제 공사는 공익적 지출 업무와 공익적 수익 업무를 병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수익 사업을 재환류시켜서 시흥시에 재정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개발 이익이 시민한테 다시 투여되도록 하는 일이 그 공사의 주요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이익을 관여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이익을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부처가 좀 커지고 비전도 달라지고 그런 게 있나요? 그 공사로 전환되면서 초대 사장으로 오면서 그 공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고 그쵸. 또 시민의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지향해야 되겠고 또 공동체 전체가 가치 창출을 해서 새로운 그 공사 경영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역할을 시흥시 시정 방침하고 일막회를 같이 하는데 새로운 시흥,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게 저희 시흥도시공사의 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도시 계획이 지금 아무래도 경기도 중심으로 많이 3기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이곳저곳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시흥도 개발지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시흥은 크게는 LH 공사가 6개 지구를 그동안 한 20년에 걸쳐 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능곡지구를 해왔고요. 은계지구, 목감지구를 해왔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이 장현지구가 내년 말에 사업 준공 예정이고요. 향후에 개발할 지구가 하중, 거모지구가 지금 진행 중이 있고요. 또 시흥시 자체적으로는 105 신도시를 그동안 진행해 와서 인구가 7만 명이 거주되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울대를 시흥시에서 유치했고 서울대 병원이 곧 착수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또 산자부에서 경자구역 자유지정으로 지정돼서 새로운 모티브가 지금 형성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의 첫 사업으로는 월곤 역세권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곳은 월판선이 2025년에 완성되고 월판선이 월곶에서 판교간 그러면 월곶역에서 타면 판교까지 한 25분에 30분 도달이 가능하고요. 중간에 이제 서울 시흥시청역을 경유한 다음에 여의도까지도 한 3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곶역 역세권을 개발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테크노밸리 특별관리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지금 과거에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한 500만 평 이상의 광명 시흥 광명 보금자리 지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제가 되고 다시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놨었는데 이게 이제 묶은 지가 뭐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이고 지금 5년이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난개발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경기도에서는 그 남쪽 지역에 한 80만 평에 75만 평의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저희 시흥 쪽에는 일반 산업단지, 그 광명 쪽에는 첨단 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 그다음에 주거단지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시작됐고요.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월판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판교도 테크노밸리잖아요. 경기도 쪽에서 약간 동쪽에는 남동 쪽에는 판교가 있고 서쪽에는 이제 시흥 광명이 자리를 잡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흥에 위치한 월곤역의 입지적 위치는 좌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송도 바이오 예. 그 클러스터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판교의 IT 바이오밸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시간이 지나가면 한 10년 후에 되면 그 월판선 주변으로 각 도시의 그 역세권들이 어떤 그 첨단 산업단지 위주의 역할이 하나씩 자리매김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에 개발지구가 이제 여러 곳이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도시 개발이나 구상을 하실 때 예, 예. 좀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들으실 것 같은데 예, 많이 별도 고민- 구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흥시는 그 예. 주변에서 도농 복합 도시로 출발했기 때문에 최초에 시작할 때 그 그린벨트가 한 85% 시작돼서 지금 엄청났네요. 시흥시가 그 설립된 지 한 30년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 그린벨트가 한 65% 정도 남아있는 예. 개발 가능지가 굉장히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장, 확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파편적인 도시를 어떻게 묶어줘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개념은 환상형 도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개의 성장고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서남쪽에는 백옷 서울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포동, 그다음에 월곶동에 그 폐염전 한 100만 평 이상 가능지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그 VCT 모빌리티 예. 첨단을 하기 위한 가능지가 있고 또 예. 남쪽으로는 시와 산업단지의 그 제조업 중심의 예. 거대한 클러스터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MTB가 있고 그 밑으로는 지금 해양 스포츠 레저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북성. 그래서 서남쪽에는 바이오 메디컬 시티의 그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 동북쪽으로는 이제 장현, 시흥 시청역을 중심으로 그 구 대야 신천역, 그 다음에 은계지구, 그 다음에 북쪽으로 향후에 개발될 광명시흥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도시가 형성된다. 거기에 목감 그래서 이렇게 그 자족형 그 고리가 형성돼서 시흥시청을 중심으로 두 개의 환상형 고리가 자족형 도시와 바이오 메디컬 시티의 어떤 그 도시가 시청을 중심으로 연결돼서 환상형 도시의 형상으로 구축될 예정이고요. 결국은 시흥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저벌이라든지 자연 생태원이 있기 때문에 그 건강 친화 도시로 이 두 개의 성장 고리 축으로 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약간 주거 공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자리도 함께 잡으면서 또 녹지 네. 비율이 높다 보니까 참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들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네. 어디 가면 모든 타워가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시흥시는 조금 신뢰가 안 된다면 랜드마크가 부재하다라는 얘기를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시흥의 랜드마크는 사실은 시흥 갯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네. 바다가 있다는 거. 음. 그런데 이제 이런 자연적인 공간 이외에 예. 저희가 인위적인 공간에서 계획 중인 게 저희 시흥 도시공사가 첫 사업으로 시행하는 월곤역 배후 역세권 개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곳은 그 월곶 포구가 있고 앞에 소래 포구가 있고 그 갯골이 이게 내만 갯골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시흥의 서쪽에 그 서부에 관문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가 인천으로 지나가고 월판선이 지나가는 그 배후 지역에 한 7만 평 되는 공간이 아주 첨예 입지가 있습니다. 이 입지를 고밀 복합 개발해서 주거와 업무와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다 잡는 거네요. 다 복합적으로 복합단지를 형성해서 좀 초고층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하고 시흥이 이제 바로 이웃에 있지만 좀 송도를 능가하는 저희의 어떤 그 랜드마크적인 상징적인 건물 좀 세워서 저희 시흥의 명소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걸 꼭 여쭤봐야 되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실내 서핑장 얘기가 네,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흥이 좀 더 젊어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네. 젊은 분들이 조금 시흥시를 더 많이 찾고 좀 특색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우리 시흥 시장님이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예. 그 MT뷰의
그 아시아 최대 인공 예. 서핑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네네. 아마 빠르면 9월 중에는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시와하고 인접한 대상 지역에 해양 레저 스포츠 단지를 좀 조성하고 있는데 아쿠아 팹랜드라든지 해양 생태 관광관이라든지 그 시와호 그다음에 인공 서핑장이 결합된다면 그 젊은이들이 그 젊은의 혈기를 이쪽에 와서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겠죠. 레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또 북쪽으로 가면 이제 백옥과 연결되는 예. 그 어떤 그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관광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직주 근접도 좋아지고. 예. 혹시나 그 젊은 층들이 주거 문제가 요즘에 열악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충족시켜 줄 만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월권역 주변 개발을 예. 그 직주 근접형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예. 사태 이후로 이제 20분 도보 20분 내에서 홈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스타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월권역 배후 단지에 임대 단지도 넣고 창업도 하고 거주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고밀 복합 단지로 형성해서 일자리화하고 주거하고 예. 관광 레저가 다 결합되는 그런 명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아까 이제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갈 때 이런 그런 이익 같은 부분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환류 체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공기업에서 예. 좀 최초로 좀 그 고민해서 구상 중인데 사실은 요즘 시중에 민간 자금도 많고 예. 시흥에는 광활한 그 그린벨트 많기 때문에 그 민간에서 개발한 토지 소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사에 담을 거냐는 고민 때문에 우리가 민간 참여 개발 사업에 그 제한 협정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라든지 그다음 개발 사업자가 저희 도시공사에 제안을 하면 제안을 투명하게 그 평가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가능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민간 개발을 그 활성화하는 역할을 좀 앞으로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시간이 참 없네요, 오늘도. 예. 마지막으로 시흥도시공사가 나아갈 방향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시흥도시공사의 미션은 시흥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행복 공간 창조고요. 예. 최근에 이제 비전은 행복하고 새로운 도시 공간을 열어가는 게 저희 시흥도시공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이 기대하는 바가 크듯이 저희가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옛날에 LH라든지 민간 SPC가 개발 이익을 향후에 가져가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좀 키핑해서 다시 시 재정을 부담을 줄이고 예. 그 개발 이익이 시민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환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 서부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담당할 시흥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정동선 시흥도시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